사회복지사 1급 시험 1교시 과목 중에서 첫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7번째 체계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볼 건데요. 먼저 제공되고 있는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러니까 인터넷 큐넷 사이트에서 약 10년간의 그 기출문제 제공되고 있으니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에 앞서서 기존의 그 정신 역동 이론가라던가 또는 행동주의 이론가 그리고 인지 발달에 관한 또 이론도 있었고요. 피아제와 같은 그리고 인본주의 이론가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인간의 성격 발달과 또 행동의 변화 그 발전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같은 그 정신 역동 이론가들은 태어나면서 자아, 원초와 초자아 이런 식으로 정신 구조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결정론자들이었고요. 또 그것에 반대해서 등장했었던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인간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강화를 줌으로써 습관을 형성하고 또 옳은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수동적으로 봤던 기계론적 인간관의 그 행동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론이나 또 인간 그 기계론을 모두 다 부정하면서 등장한 게 매슬로우와 로저스 같은 인간을 어떤 선한 존재 또 주체적인 그 능력이 있는 존재로 봤었던 인본주의 이론가들이었던 거죠. 이런 그 심리학 대가 이론가들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97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오늘 함께 풀어볼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지금의 그 생각으로서는 환경이 인간의 어떤 성격 변화와 발전에 그 영향을 준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 당연한 그 인식인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죠. 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생태체계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그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체계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이해돼야 되겠고요. 그 사회체계 이론에다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가 강조되는 생태학 이론이 합쳐진 단어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체계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그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너지는 폐쇄 체계 내에서 체계 구성 요소들 간 유용한 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한다. 자, 어떠한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시너지 맞는데요. 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폐쇄 체계가 아니고 개방 체계적인 그 속성입니다. 체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체계 내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틀린 지문이고요. 폐쇄 체계가 아니고 시너지는 개방 체계입니다. 자, 2번 엔트로피는 체계 내의 질서, 형태, 분화 등이 정돈된 상태이다. 아니죠. 그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적인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 내부의 에너지만 함으로써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 등이 정돈된 상태는 넥 엔트로피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항상성은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 속성으로서 체계의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노력에 의해 수정된다. 자,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항상성은 이제 개방체계적인 속성인 건데 환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 건데 이게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수정된다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피드백 환류 기능인데요. 자, 이것은 체계의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자, 맞는 상태입니다. 피드백은 일종의 적응 기제로서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피드백입니다. 자,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 적합성. B신 거죠. 자, 이 적합성은 인간의 적응 요구와 환경전의 부합 정도. 이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발달 단계에서 이 적합성이 성취된다. 이 뒷부분이 틀린 지문인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옳은 것은 정답 피드백에 관한 설명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19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자, 균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상태이다. 아니죠. 균형은 자, 대표적인 폐쇄 체계적인 속성입니다. 자, 폐쇄, 닫혀있는 체계 안에서 외부 환경과의 에너지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상태, 균형인 거죠. 그래서 기억 틀린 지문이고요. 자, 니은 넥 엔트로피는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넥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개념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적인 속성으로서 체계 내부의 에너지만 소모하면서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는 상태가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는 과정인 건데 대표적인 예가 교도소 될 수 있죠. 자, 엔트로피는 교도소이면 자신들만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폐쇄 체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체계가 소멸해 가거나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이 되는 상태 엔트로피인 거고요. 그에 반대 지금 니은 지문의 넥 엔트로피는 개방 체계적인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 체계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죠. 교도소라고 예시를 들면 외부의 어떤 독서 강사, 여러 문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부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가 넥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지문 넥 엔트로피는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안 좋은 에너지 감소되는 상태에 맞는 지문입니다. 자, 디귿 공유 영역은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맞습니다. 공유 영역. 자, 혼론이라는 개념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 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또는 상태. 자,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서 불필요한 에너지만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고 유용한 에너지까지 더 증가하는 현상, 이거 시너지인 건데요. 혼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죠. 혼론은 어떤 체계가 상위 체계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하위 체계도 되면서 또는 더 작은 체계와 비교하자면 또 상위 체계도 되는 어떤 체계가 속성이 누군가의 상위 체계이면서 또 어딘가의 하위 체계도 되는 속성, 그것을 혼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을 틀린 지문인 거죠. 맞는 것은 니은 디귿 정답 3번입니다. 자, 18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개념 중에 체계 내부 간 또는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의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 양이 상호작용하면서 증가합니다. 이것은 시너지가 되는 거죠. 자, 정답 2번이고요. 자, 4번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 그렇겠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 체계 내부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으니까 유용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태 엔트로피 맞습니다. 자, 니은 환류, 피드백이죠. 환류는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의 일종의 적응 기제이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안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것이 환류입니다. 안정상태 유지가 목적인 거고요. 자, 디귿.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 항상성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어서 체계의 구조 변화가 고정된 평형 상태 말한다. 자, 이 폐쇄 체계에 관한 설명인 건데요. 이 설명은 균형인 거죠. 균형은 폐쇄체계적인 속성.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하려는 상태, 균형인 거고요. 이 항상성은 개방체계인 거죠. 개방체계적인 속성으로서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상성은 더 나아가서 외부의 어떤 그 유입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한 이후의 유지를 원하는 것은 안정상태인 거죠. 그래서 니은의 활류를 통해서 안정상태를 목적하는 거고요. 자, 디귿의 지문은 균형을 설명한 것이니까 디귿 틀린 지문이고요. 자, 리을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며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체계는 자, 맞는 지문입니다. 부분성과 전체성 동시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죠. 상위 체계, 하위 체계로. 그래서 맞는 지문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정답 3번입니다. 네, 자, 15회 때 사회체계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제였습니다.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너지는 폐쇄체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아니죠. 외부의 그 에너지 유입을 해야 되죠. 개방체계입니다. 시너지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도 증가하는 효과 시너지인 거고요. 자, 안정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개방체계에서는 먼저 외부의 어떤 소통과 그 소통을 꼭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자기들만의 균형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 상태의 항상성. 그걸 더 나아가서 외부의 소통과 어떤 그 에너지의 유입을 통하여서 그걸 수용하고 또 유지를 하려고 하는 속성, 안정상태. 이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항상성은 시스템에서 위기가 왔을 때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아닌 거죠. 4번 균형은 주로 폐쇄 체계에서 나타납니다. 개방 체계 아니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투입하지도 않고요.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속성 아닌 겁니다. 4번 틀린 지문이고요. 5번 피드백은 체계 구성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 감소하는 게 틀린 거죠. 활류의 기능은. 그래서 5번의 정답, 2번 안정상태에 대한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자, 12회 때 기출문제 사회체계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너지는 자, 개방체계에서요. 체계 내에 외부 유입을 하면서 유용한 에너지 증가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경계, 바운더리는 모든 사회체계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말한다. 자, 모든 사회체계에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테두리, 경계 맞습니다. 자, 3번 엔트로피는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 설명은 넥 엔트로피인 거죠. 엔트로피는 체계 내부의 에너지만 꽉 막힌 폐쇄체계 내에서 소모하고 있어서 무질서해지는 것 엔트로피인 거죠. 자, 3번 옳지 않은 거 정답입니다. 자, 4번 항상성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균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투입 없이 폐쇄체계입니다. 균형. 자, 현상 유지하려는 속성 맞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자, 11회 때 기출문제. 자, 다음 제시된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 보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담을 받아서 외부의 그 에너지를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 그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부 간의 불화가 개선되고 긴장도 감소되었다. 자, 이거는 외부의 그 에너지가 유입됨으로써 체계 내부, 부부 체계 내부에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 안 좋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체계 내의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 넥 엔트로피 또는 역 엔트로피. 자, 정답 2번입니다.
네, 자, 9회 때 기출문제. 동일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라 해도 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설명하는 체계 이론의 개념은, 자, 정답은 다중 종결성입니다. 자, 단어 그 뜻 그대로 해서 출발선이 동일하게 시작이 됐어도 그 마지막 도달하는 종결은 여러 방향으로 나뉘게 되죠. 부모나 교사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4번 다중 종결성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생태 체계 이론에 대한 관련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앞서 풀어봤었던 사회체계 이론에다가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강조하는 생태 이론이 결합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또는 외부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인데요. 문제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1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브롬펜 브레너의 사회환경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문화, 정치, 교육, 정책 등 거시체계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광범위한 그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미시체계, 그리고 중간체계,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외체계 또는 외부체계, 거시체계, 더 나아가서 시간체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자, 3번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은 가족 내에서는 자녀이지만 학교를 가면 학생으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이 있죠. 그 두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내부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부모의 직장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외부체계입니다. 또는 외체계라고 하죠.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인 거죠. 아동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취업 여부는 자녀의 생활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런 체계는 외체계라고 합니다. 자, 4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5번 미시체계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자, 중간체계입니다. 네, 또는 이동을 하는 그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시체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미시체계는 틀린 지문이고 1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1회 때 역시 기출문제였고요.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조망을 제공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생태체계 이론은 2번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각 체계들 미시, 중간, 또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 시간체계 있었죠. 자, 5가지 체계로부터 객관적인 정보 획득 용이합니다. 자, 3번 각 환경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 네, 맞는 거죠. 자, 4번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별로죠.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수 네, 자, 4번 지문은요. 자, 3번에 이어서 환경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는 건 맞지만 이 생태체계 이론은 강점 관점이다 이어서 그 병리적 관점에서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 자유연상이라던가 훈습 등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는 거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5번 개인보다 가족이나 집단, 공동체 등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다. 자,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뭐 개인보다 더 유용하다 이렇지는 않고요. 환경 속의 개인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그래서 자, 2번의 정답인 거죠. 2번의 정답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네, 제20회 기출문제입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거시체계 수준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한 사례는 했습니다. 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또 외체계, 이어서 거시체계는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 신념, 제도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거시체계 수준에서 개입한 사례 1번 피해 청소년과 개별 상담을 한다. 미시체계인 거죠. 개인에게 접근. 자, 2번 피해 청소년의 성장사와 가족력 등을 파악한다. 자,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롯한 그 환경을 포함하는 게 시간체계입니다. 자, 2번은 자, 3번 피해 청소년 부모의 근무 환경이나 소득 등을 살펴본다. 자, 이 청소년에게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치는 환경체계, 외체계인 거죠. 자, 4번 피해 청소년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 법을 제정한다. 자, 법, 제도, 정치, 경제, 문화, 신념 나오면 이게 거시체계입니다. 자,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피해 청소년의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기적으로 의논한다. 자,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이상 미시 체계들 간의 관계. 자, 중간 체계인 거죠, 5번은. 그래서 3번의 지문 거시 체계는 특별법 제정 4번입니다. 자, 4번 역시 20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브롬펜 브레너의 미시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생활에 개입 맞는 거죠. 옳지 않고요. 자, 2번 조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이다. 아니죠. 자, 3번 개인의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두는 체계이다. 자, 3번이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 옳은 질문입니다.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 등을 중시한다. 자, 부모의 직장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외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자녀의 학교 등은 중간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개인이 사회 관습과 유행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자, 이 환경의 조성의 그 조건 중에 사회 관습이나 유행은 어떤 사회적 맥락인 거죠. 거시체계입니다. 그래서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네, 자, 2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목적 지향적이다, 유목적적 또는 한목적적 맞는 표현입니다. 생태체계 이론, 목적 지향적인 인간 맞고요. 자, 2번 적합성, 피신 거죠.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 적합성은요, 인간의 욕구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과의 그러니까 부합 정도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욕구와 가진 환경의 그 부합 정도를 말하는 게 적합성입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자, 3번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 상호 교류에서의 불균형이 야기하는 현상 이렇게 봤고요. 자, 5번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 핵심 키워드인 거죠. 생태체계 이론, 환경 속의 인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2번입니다. 적합성에 관련된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적합성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과의 부합 정도를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6번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자,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망. 자,
개인은 자녀이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기도 하는 그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중간 체계입니다. 기업. 자, 니은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 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직장이 그 자녀에게는 직접 아이가 참여하진 않지만 영향을 받죠. 생활 패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는 외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외체계. 그러면 기업 중간 체계, 니은 외체계 정답 3번이고요. 네, 자,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 맞습니다. 자,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 맞고요. 자, 적합성, 부합 정도였죠.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이 부합되는 정도 말한다. 맞습니다. 조화되는 정도. 자, 4번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적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 맞고요. 5번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자, 5번이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 정답 5번입니다. 자, 수동적인 인간과는 행동주의 이론가. 대표적인 스키너였죠. 다음 문제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문제 이해한다. 맞습니다. 5체계 제시했고요. 브롬펜 브레너는.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 교류 중시하는 거 맞습니다. 3번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맞죠? 자,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용이해서 그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죠. 자, 3번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이 이론이요. 맞습니다. 자, 5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인데요.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 자,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하면 정신역동 이론에 좀 더 근접한 이론이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5번입니다. 네, 자 19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 체계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틀린 거고요. 자, 니은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라고 하면 자, 정신이 결정하고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처럼 프로이트입니다. 환경이 결정하다. 강화를 줌으로써 습관을 형성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 스키너. 수동적 인간관인 거죠. 자, 생태학 이론에 관한 옳지 않은 것, 니은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자, 디귿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에 상호 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옳은 질문이죠. 자, 그리고 리을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 환경과의 상호작용 통하여서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10번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중간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1번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맞죠? 자, 서로 작용하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망 이것이 중간체계이고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된다. 맞습니다. 자,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맞죠? 자녀로서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맞고요. 자,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 행사한다. 자,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는 거시체계에 관한 지문입니다. 4번은.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중간체계 맞죠?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맞습니다. 자, 11번 16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자,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하는 단어 생태체계 이론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 인간은 환경과 분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적합성, 부합 정도인 거죠. 욕구와 환경 간에 자,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았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항상성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디귿 틀린 거고요. 자, 리을 실천 과정의 사정 또는 측정 단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자, 맞습니다. 그 어떠한 한 그 클라이언트에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체계를 고려해서 측정, 사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 4번입니다. 네, 자 15회 때 기출문제 마지막 생태체계 관련 이론 문제이고요.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강조하는 거 생태학적 이론 맞고요. 자, 인간의 병리적인 관점 강조한다. 아닌 거죠. 이거 치료에 초점을 두는 병리적 관점은 1920년대 진단주의입니다. 이 진단주의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자,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 적합성, 부합 정도죠.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이 부합되는 정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4번,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그렇게 보는 것 생태학적 이론 맞고요. 인간의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회 때 기출문제 12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